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말,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서로 화살을 막 어마어마하게 날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이러한 대전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좋고 늘 평화롭고 늘 우호적이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고 나쁨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도 또 그 안에서의 또 좋고 나쁨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하간 인간관계, 특히 말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상처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절교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상처받고 무용한 인간관계를 뭐하러 유지를 하냐, 그냥 끊어라. 물론 절교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죠. 습관적으로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 보면, 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그거를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고 다 치워버리고 절규해 버리면 결국에는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초라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경우 다 끊어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혼자 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의 주제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관계가 갖고 있는 그런 숙명적인 한계, 그런 걸로 인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유난히 내가 더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 스스로 그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처를 조금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컴플렉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조금 덜 수 있다, 작가의 경험을 통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글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작가의 여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처방을 계속 내려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드바이스를 주고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자꾸 개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여동생이 어느 순간에 가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유사한 내용을 예전에 말센스라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저자 또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제 위로의 말이라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화를 냅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고민이 많거나 괴롭거나 그런 흥분된 상황,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에 성급한 조언,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조언을 하면 오히려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영화 속 대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옳음과 친절, 옳고 그름, 그다음에 친절, 불친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너의 행동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흥분 상황, 고통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동의해주는, 그거는 일종의 친절이잖아요.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꼭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서 직언을 해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칭찬과 비난은 한 뿔이다. 자,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전에도 아들러 심리학에서 뭐 칭찬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했었는데, 또 타인의 칭찬, 타인의 과제죠. 그거는, 그죠? 거기에 내가 휘둘린다는 거. 그러면 그 정도로 비난에도 더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에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 그만큼 비난에도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저자의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집에 가서 막 토로를 하는 거죠. 남편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를 분석하고 뭐 어떻게 연구하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인간관계가 훨씬 가벼워진다.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입장이라는 게 존재는 한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나름의 입장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그 입장을 생각해서 너무 또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다 끝까지 치열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거기서 덜 나아가도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입장이 있다는 것, 거기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에서 생겨난 상처받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이를 내면의 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에게는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 상황,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내면의 어두운 아이가 되겠죠. 내면의 악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봤을 때, 아니, 전혀 저렇게 행동할 그런 뭐 사회적 위치나 뭐 이런 위신도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러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내면의 아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것이 자극받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내거나 남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안에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뭐 그런 관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이성이 작동할 새도 없이 시간의 저편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내면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러지? 그런데 저걸, 아니,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내면의 아이가 표출되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고 공격이 아니라 일종의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도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완전한 말은 어디에도 없다. 언어의 불완전함.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인간관계, 상황, 언어,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의 불완전함. 언어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 결국 많은 것들을 관찰하거나 지켜보거나 하면 오해를 통한 이런 인식,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하면, 자, 상황의 불안정성입니다. 상황의 불안정성. 굉장히 평온한 상황이었는데 느닷없는 어떤 사건이 외부에서,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사로운 일인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일이 막 커지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 사사로운 일만 없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오늘 하루를 보냈을 것인데,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 난리가 난, 야단법석이 나는. 그러니까 결국 언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상처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부분인데, 대화라는 게 사소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측면이죠. 가끔 보면 대화가 필요해. 부모님들이, 특히 가정에서는 이제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아,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해야지 하면서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꺼내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니? 무엇이 되고 싶니? 너무 거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생뚱맞죠, 그죠? 기존에 대화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그 아빠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무거운 얘기 꺼내고 뜬금없는 얘기 꺼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대화라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 일종의 뭐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박준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리도 없고 정말 그냥 하는 말들, 아무런 효용없는 말들이 사람의 관계와 정서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논리도 없이 그냥 하는 말들. TV를 보면서 어떠한 뭐 아이돌이 있다. 아빠가 좀 아이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흥미로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게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정서가 돈독해진다는 거죠. 청소년 작가인 오선아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 자원봉사하면서 정서라든가 뭐 불완전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주는데, 부모들이 물어본대요. 어떤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근데 정말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먹었는지, 어디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뭐 거대한 그런 서사를 품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사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게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남성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사사로운 주제에 대해서 수다를 좀 떨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가 없어지고 가족에서 항상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내쳐지는 그러한 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아무 말 대잔치에 끼지를 못해서 어떤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지 못한 뭐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과 행동,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